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덤 시즌2를 한 편씩 리뷰하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지난 3화에서 마침내 중전 조씨가 무영의 아들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무영이 사망했습니다. 무영이 죽기 전에 서비에게 진실을 밝혀달라 했기에 서비는 여전히 조학주를 따라간 상태죠. 지난 3화에서 이야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4화 리뷰는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추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지난 3화에서 죽은 무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무영이 세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세자의 다과 때문이었다는 훈훈하지만 별로 감동적이지는 않은 일화가 이어지죠. 사실 무영이 세자가 먹을 음식에 손을 댄다는 건 시즌1에서도 이미 나온 내용이었고 별로 새로울 건 없습니다. 무영의 단순한 캐릭터를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리 비극적으로 느껴지진 않는군요. 무영이 말맞다나 세자를 지켜주겠다는 무영의 외침은 공허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영의 저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려면 무영이 세자를 지키다 죽어야 했어요. 그게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야 했죠. 아무튼 지난 3화에서 죽기 전에 모든 진상을 세자에게 낱낱이 또렷한 발음으로 전부 전하고 죽은 무영 덕분에 해산제 인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궁전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듯합니다. 세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학주 대감을 막기 위해 세자는 한양으로 향하죠. 한편 서비와 조범팔은 한양에 도착해 조학주를 살리려 애를 씁니다. 서비는 문득 좀비들이 물을 무서워하던 것을 떠올리죠. 그리고 조학주를 물속에 머리까지 담가 상황을 보니 상처에서 벌레들이 빠져나옵니다. 이로써 감염의 메커니즘이 밝혀진 셈이죠. 물론 상주 좀비에게 물린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염이 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의 좀비는 둘로 나뉘죠. 하나는 생사초로 되살아난 좀비, 그리고 생사초로 되살아난 좀비에게 물려서 알타가 죽은 시체를 끓여 먹으면서 탄생한 새로운 좀비, 생사초 좀비와 인육 좀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생사초 좀비에게는 물려도 바로 죽진 않고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못 받으면 죽음에 이르죠. 반면에 인육 좀비에게 물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고 그 후에 좀비로 되살아나는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학주의 케이스를 보면 생사초 좀비에게 물리는 순간 기생충 감염이 된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상처를 통해 나오는 벌레들은 마치 연가시 같은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건 귀를 통해서도 벌레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기생충은 정말 연가시처럼 뇌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인육 좀비에게 물렸을 때도 이 벌레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뇌까지 올라가서 연수나 뇌의 특정 부분을 건드려 사람의 생명 활동을 멈추고 뇌를 장악해 인육을 탐하는 괴물로 만드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생사초 좀비의 벌레들과 인육 좀비의 벌레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설명이 된다면 좋겠군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정 오류인 것 같은데요. 조학주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건 생사초 좀비에게 물린 환자의 경우 물에 들어가면 연가시 같은 벌레, 촌충이라 불리는 그 벌레가 빠져나오게 된다는 건데, 이러면 시즌1에서 처음 역병이 퍼지게 된 경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억을 되돌려보죠. 일단 지유런의 이승희 대감이 다니의 사체를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신은 그 시체를 끓였습니다. 분명히 탕으로 끓였어요. 몸을 토막내서 물속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벌레가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빠져나왔을까요? 물의 온도 때문에? 따뜻한 물이면 안 나온다는 설정일까요? 아니면 국물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물에는 강하다, 바다는 건널 수 있다는 설정일까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걸 끓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생고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끓였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푹 삶은 고기를 먹었는데도 촌충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기생충 감염이 아니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일단 끓였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끓여도 기생충 감염이 되나요? 무수히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조학주는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 세자도 한양에 도착했죠. 세자 일행이 향한 곳은 바로 무영이 말한
무영의 아내가 있는 곳입니다. 세자는 무영의 아내를 구해낸 후 서비를 데려와 무영의 아내를 진료하게 합니다. 한편 서비는 세자에게 역병의 원인이 된 생사초의 벌레, 촌충을 보여줍니다. 세자는 원인을 알았으니 역병을 다스릴 방법도 알아냈느냐고 묻지만 서비는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자의 부탁에 따라 서비는 조학주에게 간청해 중전의 의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조학주의 카리스마가 부활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곧장 조정의 대신들이 의논하는 장소로 가서 훈련도감의 배신에 대해 말하고 산실청에 드나든 어영대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훈련도감의 대장과 병사들 3족을 멸하라고 명하죠.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킹덤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학주의 카리스마는 대단합니다. 류성룡의 연기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조학주에 대항하는 신하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시즌 1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조학주는 아무리 해원조 씨의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다른 대신들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임금의 역병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놓고 칼든 무사들을 배치시키고 조정의 대신들을 탄압하는데 다른 대신들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용감하고 신념 있는 이, 목이 날아가도 바른 말을 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안타깝기도 하고 드라마 자체가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학주의 실력을 띄워주려고 다른 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학주는 마침내 중전을 아련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마 킹덤 시즌2에서 가장 허무한 장면일 것입니다. 조학주는 중전을 만나며 서비를 대동했고 서비로 하여금 중전의 진맥을 하라 명합니다. 서비는 중전의 맥을 잡은 후 산맥이 잡히지 않는다. 저 아이는 중전의 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중전이 말한 원자가 임금의 자손이 아닌 천출의 자손이라는 걸 알게 된 조학주가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사실 조학주의 현실 인식은 틀린 게 아닙니다. 조학주는 무조건 왕의 피를 이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중전은 자신이 해원 조씨를 지키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조학주는 그걸 단번에 논파합니다. 저는 조학주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중전의 방식은 너무나 무식합니다. 게다가 조학주 말 맞다나 이 일을 아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중궁전, 산실청, 어영대장, 그 외에 드나든 자들까지 모조리 죽여야만 한다는 조학주의 말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입니다. 중전은 너무나 무모한 것이죠. 문제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조학주가 기침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중전이 찻잔에 독을 탄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메인 빌런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최악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해원조 씨의 메인 빌런은 조학주에서 중전으로 변경되었죠. 조학주가 지닌 가치관은 중전과 잘 맞지 않고 결국은 둘 중 하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학주는 지금의 해원조 씨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면서 세자를 저 곤궁에 쳐넣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죽은 임금을 생사초의 괴물로 되살리고 종묘사직을 어지럽힌 자이자 세자가 복수를 천명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이 그냥 독살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죠. 이 드라마는 늘 쉬운 선택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전 조씨의 선택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전은 아버지 조학주가 오기도 전부터 죽이려고 마음먹고 독이 든 차를 준비했다는 말이 되는데 조학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곧장 살해할 마음부터 먹었다는 것은 다소 성급하게 보입니다. 이는 중전의 성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티윈 라니스터와 세르세이 라니스터의 관계를 닮은 것 같아요. 조학주는 카리스마도 넘치고 머리도 좋지만 중전은 머리는 나쁜데 사악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간 계집이라 무시당한 것에 대한 반발심도 있는 상태였고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씨 취급도 못 받았죠. 결과적으로 드라마의 긴장감은 크게 떨어집니다. 한양에 입성한 세자가 맞서야 할 인물이 조학주와 중전 콤비에서 중전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차라리 중전 대신 조학주인 편이 더 난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신하들의 역할을 그냥 병풍 정도로 처리한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점차 진행이 단조롭게 변하고 있어요. 한편 세자는 떡밥으로만 나올 줄 알았던 강화도의 왕족을 찾아갑니다. 시즌3를 위한 포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자가 대체 왜 이 왕족을 찾아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개월 통해 강화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에 불과한데 무슨 도움을 바라고 왔을까요? 차라리 강화도의 노성군의 자손은 그냥 맥거핀으로만 존재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를 보아하니 후반의 활약은 하겠더군요. 이후 이어지는 영신과 세자의 대화 장면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영신이 세자를 따르는 이유가 당신이라면 좀 다르지 않겠냐는 것인데 굳이 그걸 대사로 직접 보여줘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자 역시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영신은 이미 세자를 위해 몇 번이나 자진해서 나서고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는 질문은 답정너에 가깝죠. 이번 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중전은 조범파를 부릅니다. 조씨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전에게 절을 하며 중전마마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의 회원 조씨들은 건방지다 못해 예법도 모르는지 중전에게 하대하기 일쑤였죠. 조학주는 계집 운운하질 않나 오빠는 종이품 금군별장이면서 중전에게 반말을 합니다. 아무튼 중전은 조범팔에게 어영대장 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원자를 지켜달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선택입니다. 조학주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선택이죠. 중전은 세자 이창 일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정보를 취했어도 조범팔이 그간 세자와 함께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조범팔에게 어영대장 자리를 앉힌다? 아무리 사촌 오빠라고 해도 너무한 일이죠. 아무도 믿지 않는 조학주가 벌써 그리워지는 인사입니다. 또 중전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하다고는 하나 중전이 지금 자기 맘대로 어영대장을 어영청의 우두머리 장수이자 종 이품 벼슬을 그냥 내릴 수 있나요? 지방 향리를 임명할 때도 이보다는 더 체계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원 조씨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영의정 조학주는 사망했고 다른 조씨들은 조정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씨가 마른 상태인데 중전이 혼자 모든 걸 처리할 근거가 있나요? 엄연히 나라의 법이 있고 인명의 체계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그걸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방법을 취하는 거죠. 일편단심 서비만 생각하는 조범팔은 여전히 서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여기에서 사가로 보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를 데려가 좀비 연구를 하라고 시키며 4화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던 4화였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급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휙휙 지나가서 그 안에 스킵되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자가 문경세제에서 떠나기 무섭게 어느 순간 한양에 와 있는데 그 사이 한양의 일은 전혀 나오지 않는 식입니다. 시즌 1에서는 세자가 동네로 내려올 때 한양의 조학주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가 얼마나 허술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5화가 너무 궁금해서 얼른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중전에게 승산이 1도 없습니다. 중전은 무영의 아이를 원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세자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영의 아내도 확보했고 서비와 조범팔은 중전이 먹은 약재에 대해 알고 있고 서비는 직접 중전을 진맥했습니다. 게다가 그전 어영대장 민치록은 거의 진실에 다가간 상태고 민치록은 그걸 병조판서에게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산실청, 중궁전의 궁녀와 내시들 중에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사실대로 이실직고할 이들이 넘쳐납니다. 중전의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충분히 퍼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세자가 궁궐에 온다면 당장 세자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중전을 탄핵하고도 남습니다. 막말로 지금 중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지하에 숨겨놓은 좀비를 끓여서 신하들에게 식사 대접해서 다 좀비로 만들고 궁궐에 불 지른 다음에 다 죽자를 시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 드라마는 막장이 되는 거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중전에게 남겨둔 비장의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역병으로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걸까요? 가능성이라고는 세자가 머문 곳마다 좀비를 하나씩 풀어서 세자가 역병을 몰고 다니는 주범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양에도 좀비가 창궐하는데 그게 전부 세자가 머문 곳에서만 나오더라 하는 식으로 가야죠. 어차피 지금 중전은 세자에게 맞설 방법이 없어요. 가능하면 세자가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도륙을 내야만 합니다. 여론전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시즌2 4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